안녕하세요. 내 아이의 엄마, 7,000명의 조카를 둔 이모 이진남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아마 대부분 따뜻함, 사랑, 그리고 혈연을 떠올리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가족은 사회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하잖아요. 법적으로 가족을 이루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결혼, 혈연, 입양. 지금도 이 세 가지만으로 가족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잊을 수 없는 기억 하나로 오래된 정의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어요. 저는 원래 미국에서 오래 살았고 또 패션 사업도 오래 했었는데요. 정말 그 꿈이 이루어져서 미국 베버리 힐이나 또 상해, 북경 이런데 저희 브랜드가 팬디, 프라다 이런 거와 나란히 섰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비즈니스가 쉽지는 않잖아요. 많이 어려워지면서 바닥을 경험했고, 제가 어려울 때 본 시선은요, 잘 살 때 본 시선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평생 경험하지도 못한 대우와 시선을 겪으면서 가난하다는 게, 가지지 못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제 삶으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시절, 한참 아이들이 자라는 시간이었는데 새 아들을 정말 마음껏 못 먹였던 기억이 아직도 제 가슴에 아픔으로 남아 있어요. 그때 그 아픔, 눈물은 제 안에서 지워지지 않는 질문을 하나 남겼어요. 내 아이의 아픔이 이렇게 아픈데 세상에 홀로 남겨진 아이들은 얼마나 더 아플까? 이 질문이 바로 혈연을 넘어서 사랑으로 완성된 우리의 이야기.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더해진 가족의 이야기 시작이었습니다. 어려웠던 시절 제대로 못 먹인 내 아이들 생각이 보육원 아이들만큼은 좀 배부르게 먹이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어졌어요. 이 마음을 제 유튜브 채널에서 나눴는데요.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2021년 어린이날 제가 LA 갈비를 팔고 있었거든요. 그때 문득 아이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익금으로 제가 시설에 사는 아이들을 좀 먹이고 싶어요 라고 구독자들에게 말했죠. 그때 구독자님들이 왜 혼자 좋은 일 하세요? 같이 할 수 있게 계좌를 열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돈으로 전국 188개 보육원과 10,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먹일 수 있었죠. 그렇게 단체를 처음 만들었어요. 오병이의 숫자 5와 2를 따서 기적을 함께 만드는 가족이라는 의미를 담았죠. 그해 겨울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어요. 보육원은 단체 선물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자기가 받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모 삼촌을 1대1로 연결해서 아이들이 써낸 선물을 사서 예쁘게 포장도 하고 손편지를 써서 그걸 전해줬는데 아이들이 선물보다 그 손편지를 뚜렷하게 바라보던 그 눈빛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제 삶에는 아주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시설에서 만난 한 아이를 딸로 맞이하게 되었거든요. 만 3살 반의 아주 작은 아이였는데 그 작은 아이의 눈에는 불만과 분노, 반항심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죠. 그 순간 제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저도 굉장히 개성이 강한 아이였는데 부모님이 이해를 잘 못해주셔서 아픔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이 아이의 강한 성격을 장점으로 키워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 제 딸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과정은 전쟁 같았죠. 이미 자기 세계가 확고한 아이와 진짜 가족이 되는 길은 쉽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확실히 가르쳐야 한다는 저희 남편과 조금 더 기다려주자는 제 생각이 부딪히면서 진짜 매일 싸웠고요. 입양에 관련된 여러 가지 괴담도 많이 들려서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러다 어느 날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어느 순간 아이를 제 마음에 내 딸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젖이 도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새 아들을 모유 수유했거든요. 그 20년 전 그 느낌, 정말 2시간 만에 한 번씩 젖이 도는 느낌을 한 달 동안 겪었어요. 그 순간 마음으로 낳은 딸이 됐죠. 그 뒤로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는 남이 아니라 제 생명보다 소중한 딸의 엄마로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처음에 딸이랑 함께 지내면서 힘들었던 게 못 들어져 가는 거예요. 왜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지? 생각을 해봤더니요. 보육교사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리고 한 보육교사가 여러 아이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 순간만 모면하고 나면 그냥 되는 게 몸에 익혀져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가슴이 아팠어요. 처음엔 잘 몰라서 진짜 시설에다가 전화해서 혹시 청각에 문제가 있나요? 이렇게 물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아이랑 반응하는 법, 그리고 한 번 순간만 모면하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교육이 되는 것을 아이한테 가르치니까요. 아이의 삶이 달라지고 지금은 전혀 그런 행동들이 안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그 공백들을 우리 조카들한테 가르치고 싶더라고요. 딸아이를 통해 보육원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온 마음으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딸이 수박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수박을 사러 마트에 갔는데 수박을 사서 돌아오는데 우리 아이가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왜 수박 안 사주냐고요. 그래서 수박 샀잖아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시설에서 식판에 나오는 그 네모난 빨간 수박만 보다가 이 크다란 수박을 보고는 그게 수박인지 몰랐던 거죠. 그런 한계 속에서 사는 아이들이 너무 가슴 아파졌고 그 아이들이 제 자식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에게 가장 큰 상처는 떠남이었어요. 하루 3교대로 바뀌는 보육교사들, 잦은 이직, 수십 명의 엄마가 그들의 인생 속에 지나갔죠. 그래서 아이들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닫습니다. 일관된 사랑과 교육의 부재는 아이들의 일상을 쉽게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평생 옆에 있어주는 이모 삼촌이 되어주자. 한 조카가 그러더라고요. 명절만 되면 막 심장이 쿵쾅쿵쾅 뛴대요. 주위에서 나 이번에 시골 내려가기 싫다, 집에 가기 싫다, 집에 가면 친척들이 잔소리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부러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아이들을 다 집에 초대했어요. 한 30명 됐나? 그렇게 다 모여서 같이 전 부치고 그냥 소소한 이야기하고 세배도 하고 용돈도 주고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어떤 조카는 가정집에 처음 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회가 이 아이들을 얼마나 외롭게 하고 있나. 그래서 참 가슴이 아렸어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공개적으로 또 누구나 필요할 때 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서울과 부산에 이모집을 열게 되었어요. 어린아이들에게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을 경험하게 했고 자립준비 청년들에게는 밥상 안부를 묻는 이모 삼촌들을 연결했어요. 아이들은 집밥을 사랑으로 기억합니다. 우리 조카들에게는 그런 기억이 없고 그런 기억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이모집에서 만난 아이들은 일상이 무너진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소한 약속 지키기부터 아침에 일어나기 같은 기본부터 함께 훈련해야 했어요. 자립지원금에 의존해서 일하지 않은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후 5시에 일어나던 아이들에게 왜 일찍 일어나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며 알려주고 직업을 찾을 수 있게 도왔어요. 또 우리 조카들 가운데는 해운대에서 이 파라솔 세우는 그런 일을 하는 조카도 있거든요. 이 더위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는 조카가 너무 안쓰러워서 매일 도시락을 싸가고 시원한 음료를 준비하고 이 얼음으로 된 그런 넥밴드 같은 것까지 챙겨가니까요. 조카가 너무 감동하면서 정말 아이 얼굴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우리 조카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딸이 변하는 것도 너무 감동이었지만 어린아이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20세가 넘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배워요. 이모, 이야. 커피 사서 와서 고마워요. 고마웠어. 제가 저희 집에 이제 우리 조카들을 막 초대를 했더니 걱정스러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게 위험한 아이들을 집에 초대하면 나중에 무슨 일 당할지 모르는데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런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 인식은 정말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모집을 구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많은 건물주들이 우리 공간에 그렇게 위험한 아이들이 오는 걸 원치 않는다, 이러면서 안 빌려주시는 거예요. 저 진짜 놀라면서 와, 우리 사회의 수준이 이 정도라고? 이러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더 우리 조카들을 건강한 사회인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든든하게 세울 수 있게 실질적으로 사회생활을 명확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자립준비 청년이기 때문에 베네핏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사회인으로 봐서도 너무나 잘하고 너무나 괜찮은 조카들로 만들려고 저희가 진짜 엄마처럼 잔소리 엄청 하면서 키워내고 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삶을 나누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 이게 제가 생각하는 더해진 가족, 진짜 가족의 모습입니다. 혈연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가족은 더 이상 우리 사회의 현실을 다 담아내지 못해요. 우리 곁에는 이미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으로 낳고 가슴으로 기른다는 말이 무색하게 시선과 편견에 맞서야 하는 입양 가족,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보이지 않는 벽을 경험하는 다문화 가족, 따가운 시선과 편견에서도 두 배의 책임감을 묵묵히 감당해야 하는 한부모 가족. 제가 생각하는 가족은 형태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의미에 담긴 사랑과 존중, 그리고 서로를 향한 책임감입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새로운 가족으로 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기적이 되어줄 때 세상이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